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어 회화에 대한 광고, 또 영어 회화를 나는 어떻게 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 뭘까요? 영어 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요즘에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 5분씩 좋죠? 하루에 조금씩 하자는 얘기예요. 뭐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질렸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고자 하는 가벼운 그런 산책 정도로 해서 영어를 한번 접근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편에서는 야 하루에 빡세게 집중적으로 해야지 5분에 어떻게 가능하겠니? 란 얘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가 더 정확할까요? 첫 번째, 절대적 시간은 누가 많습니까? 이쪽이 더 많습니다. 후자가 더 많죠. 하루에 6시간 한다 가정하시면 훨씬 더 5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양을 인풋이 가능하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두 번째,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효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은 바로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투자 대비 시간 투자 대비예요. 시간의 관계와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라고 하죠. 생산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다 검증된 게 없죠. 5분에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1을 얻다 가정한다면 6시간 했을 때 몇 분이 되나요? 10분이어서 한 120분 되나요? 120분 뭐 1000배가 되나요? 1분씩 5분씩 하면은 30분이니까 대략 30 곱하기 그러면 180되군요. 대략 180배 정도 맞나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고, 실제 학습이라는 건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어떤 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이런 거죠. 나는 어떻게 한다라는 how는 없고 how much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비슷하게 해놓고 결국에 much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별로죠. 옛날에 있던 겁니다 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계열적으로 죄송합니다. 공부하면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영어에 관한. 첫 번째가 독해책을 많이 원서를 많이 보면 좋다. 이건 뭐 당연히 인풋이 많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화도 되는가? 이거는 별개예요. 독해하고 회화는 아예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휘나 또는 문장에서 오는 어떤 해석 능력, 이런 능력들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죠. 회화란 건 듣고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또 듣기도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훈련해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회화를 잡겠다는 생각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내가 수영을 잘하겠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 미드 영어 한번 씹어먹기 이런 거 자주 많더라고요. 미드 영어를 한 편 다 씹어먹어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됐나요? 안 됐다고 하죠.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미드 영화 하나 씹어 먹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 영화 어떤 유명한 영화를 다 외국인이 다 씹어 먹었다 해서 우리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왜 나온 건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독해책을 막 보는 거, 미드 영화 한번 씹어 먹는 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회화책을 이제 암기하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나와요. 이거는 뭐 아주 오래된 기법이죠. 오래된 거고 검증된 적도 없으나 분명 효과는 있죠. 왜? 암기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오죠.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주크박스예요. 이건 언어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주크박스예요. 모든 언어학자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암기해서 하는 건 독일어도 일본어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암기한 것만 가능해요. 변화 조금 되겠죠. 언어를 누구도 암기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근본적으로 외국인을 만나서 암기한 것을 써먹으면서 그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암기해서 회화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외국인을 만나면서 내가 써먹었기 때문에 좋아졌느냐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진짜 의지가 대단하다죠. 결론이고요. 대부분 댓글이 진짜 의지 대단하다예요. 왜 그럴까요? 원서를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책을 봐야 되고, 미디어 한 10원 걸리면 진짜 수십 시간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영어책을 통째로 암기하려면 또 엄청난 시간 투자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것법은 외국인들도 안 해요. 이거 외국인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요. 특히 아시아 계통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왜 이런 게 강할까요? 이상한 종교 같은 믿음이 있어요. 아시아인들은 자기를 가둬요. 어떤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특징,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고시. 지금 사라졌지만 사법고시 하면 어느 절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게 떠오르죠. 왜 절에 들어갈까요? 예? 우리는 뭔가 수도승이 되는 결과가 있어요. 자신을 가둬요. 토끼처럼 가두듯이 자신을 가둬요. 방에다가. 그리고 책을 무지하게 봐요. 아니면 통째로 미드를 암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회화책을 암기하는 것도 똑같은 기법이에요. 우리는 방법을 하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종류만 바꿀 뿐 방법은 똑같아요. 무조건 암기, 무조건 열심히. 그러니까 이 안에 꼭 들어있는 게 꼭 열심이고, 두 번째 먼저 사부고기처럼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종교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건 종교 행사예요. 차려 훈련, 여름이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안 멋져 보입니다. 차려 훈련은 몰라요. 이 사람은 뛰어난 훈련을 통해서 얻은 실제 능력이지만 이게 과연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건가요?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할 수 있습니까?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의지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 누구도 따라하지 않아요. 따라해서도 안 되고. 유튜브 보면은 날 따라하라는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미들 한 권을 다 하나를 다 씹어먹는다든지 단어처럼 뭐뭐 한다든지 회화를 다 암기했다든지 뭐 이러면서 자신을 차력쇼에 비유하는데요. 그건 자신을 가두고 하는 사법고시와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방식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결국에 종교예요. 귀결되는 건 종교입니다. 왜 맨발을 걸어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신발 신으면 좋아요. 왜 저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을 극복하고 싶어서요. 극복. 왜 극복을 합니까? 나 자신을 왜 극복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 100%는 그거예요. 나를 찾아서. self. 결국에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 다른 내가 자기가 아닌 얘를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럼 자기가 뭔가 성숙해질 것 같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부처도 얘기했어요. 부처도 고행을 해봐야 얻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여행을 많이 가면 여러분 뭔가 깨우쳐지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는 건 비슷해요. 단지 하나,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약간 꼴통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행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해외 안 나가도 돼요. 칸트는 한 번도, 세계적인 철학자의 칸트는 한 번도 독일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백날 전 세계 200개국을 돌아다녀도 칸트가 되지 못해요. 예, 저는 칸트가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사고의 틀이 넓은 분이니까 보는 눈이.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모든 거를 이 종교화했어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종교화시키는 거. 그럼 뭔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하는 게 자신을 방에 가둔다. 꼭 방에 가둬요. 아니 어디에 처박힙니다. 처박혀서 공부해요. 처박혀서 공부하는 게 뭐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숙학원이에요. 기숙학원에 보냅니다. 처박혀서 공부시키죠. 똑같은 거예요. 절간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사법고시나 뭐 학력고사든 뭐 수능이든 욕심은 많은데 내가 자꾸 의지가 흐트러지니까 나를 처박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아죠, 주로. 아시아가 다 그래요. 왜 유럽이나 미국은 단 한 명도 이런 짓을 안 할까요? 좀 크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봅시다.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 영어권 나라 빼고 유럽이에요. 유럽이 제일 잘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잘합니다. 예, 아마도 식민지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게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제일 못해요. 예,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일 못합니다. 대륙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이 뭐 어떻게 영어와 비슷하고 어쩌고저쩌고, 아프리카 영어가 비슷합니까? 비슷할 리가 없죠.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도 식민지였어요, 일본에. 지금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영어 잘합니까? 일본어 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뭔가 사용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에 방에 처박혀서 하는 이런 방식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저희 때도 있었으니까. 유럽 사람 중에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정신 나간 놈이랄걸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어를 재밌게 배운다는 것도 웃기긴 해요. 재밌게 배운다? 재미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미라고 생각하면 외국인과 대화하기, 두 번째로 한다면 미드 보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드 강요하지 않거든요. 미드가 재미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는 다큐가 재밌고, 영어 다큐를 많이 봐요. 재밌으니까. 영어 다큐, 제 관심사 다큐니까. 아니면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토론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미드는 재밌다라는 이상한 생각. 좀 미드 하나 재미없어요. 다 가짜 같고, 너무 과장돼 있고. 그 외국인과의 대화, 이거 재밌죠. 재밌는데 외국인을 만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왜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영어를 아주, 뭐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광고도 보면 뭐 시간으로 막 하우 머치만 존재하고 빡세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효율성은 곧 투자 대비예요. 내가 얼마큼 투자했더니 내가 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거죠. 이런 건 없고 이것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우가 아니라 하우머치예요. 결국에 양이에요.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독해책 많이 보기, 미드 한 권 다 씹어먹기, 회화책 다 암기하기, 다 양이에요. 양. 왜 이런 말 나온다? 우리는 이걸 차력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차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가둬가지고 자신은 막 영어 단어 암기하고 막 죽어라 하고, 이걸 이기려면 내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옛날 정말 삼류 영화에 속하는 성룡 나오던 그런, 예? 어느 절간에 들어가서 막 훈련해서 딱 나왔더니 훌륭한 무술하는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래요. 가능했다 칩시다. 영어를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샘플링이 될까요? 누구도 이걸 샘플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이걸 샘플링에 전 세계가 했겠죠. 반기문 총장이 자기 영어를 다 외웠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 세계 영어 학습에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그 사람 거 따라할 것 같아요? 안 따라요. 그 사람은 차력수를 한 거예요. 차력수를 자기만 잘한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그거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예? 교육적 의미가 없다고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과학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며, 저렇게 차력소 같이 자기를 고통을 주면서 난 이걸 이겨냈어라는 나 잘났어 스타일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누구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그게 아무리 그래도 독일이나 이런 핀란드 같은 나라가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그래도 절반 이상 영어를 하고, 우리는 대다수가 못하고, 우리는 차력소를 하는데 못하고 그들 차력소 안 하는데 잘하고.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영어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꼭 그게 맞는지 생각해서, 아프리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죠. 아프리카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 일본 식민지였어도 우리 일본을 못해요. 예, 똑같잖아요. 예, 우리 자꾸 이렇게 뭔가 아프리카하고 영어하고는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꼭 뭔가를 얘기할 때 얘기하면 꼭 이렇게 핑계를 대요. 예,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어 공통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겐 이런 차력소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예, 말하고 싶습니다.